부동산 경매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우리가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그 돈이 되는 부동산을 투자해야죠. 어느 분들은 이제 경매를 한다 보면 명도가 어렵다고 명도가 경매의 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그 명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명도는 당장 지금 당장 빨리 내보내봐야 한두 달 먼저 내보내는 거고 늦게 내보내봐야 서너 달이면 다 명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김동희가 알려주는 경매 초보 탈출기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로 부동산 경매 성공하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 와중에서 언제든지 그 방송에 채팅 창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투명 창이 보이죠? 거기다 질문하시면 제가 바로 그때 이제 바로바로 질문하고 또 카카오톡을 위해서 전화로 상담해도 되는데 카카오톡의 아이디는 DH6163으로 보이스톡을 해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해서 질문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그 부동산 경매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면 투자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버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투자만 하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 또는 경기가 나빠서 지금 사면 안 되고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해야 된다.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과거에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랫동안 투자하다 보면서 느낀 것은 몇 년 동안 과거에는 부동산이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주기가 4개의 주기로 해서 상승기가 있다면 하락기가 반드시 따르게 되는데 지금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기에 있고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그 부동산을 잡고자 하는 부동산 파리 대책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은 잡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자가 부족하고 이제 그 매도자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 결국은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고 그런 영향이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라가고 있고 최근 1년 사이에 몇 천에서 몇 억이 뛴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은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사는 순간 투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이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 경기 굴곡은 있을지언정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시장도 뒤지지 않는 재택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사가 잘못된다든가 할 땐 주식이 하락이 떨어지면 깡통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로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또 경매로 산다 그러면 상당히 또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로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실소유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라. 두 번째는 역세권 주변에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는 지역을 공략해라. 세 번째로는 교육 여건과 또는 생활 편의 시설이 접근성 또는 주거의 쾌적성 등이 수요를 가져온다. 실수요자가 이런 데를 좋아한다는 거죠. 남이 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또 이러한 시장은 정보 수집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경매 투자의 정석. 제가 이제 지금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 보듯이 이렇게
경매 투자의 정석, 각국 경매 핵심 강의 노트가 있는데 이 경매 투자의 정석이 경매의 기본서입니다. 이 한 권으로 끝내는 경매 투자의 정석을 보시면 되고 요걸 요약집으로 해놓은 게 경매 핵심 강의 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두 권으로 같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위주는 경매 투자의 정석으로 이제 그 강의를 하니까 책이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경매 투자의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항상 실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라.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집이라는 요소가 극대화시키는 것으로서 항상 실수요자에 의해서 가격 변동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간혹 실수요자가 아니고 투기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올리지만 그러한 투기 수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건 실수요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투자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건물이 뭐냐. 자기의 판단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나는 나이가 50대. 제가 나이가 50대 후반이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이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소유자, 내가 입주했을 때, 내가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때는 내가 실수요자가 되지만 나중에 내가 집을 팔 때는 누가 새로운 실수요자들이 나타나서 그 집을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면 뭐냐면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수요자가 대부분이 많은 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기본이 되고 이익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보면 역세권이나 이렇게 역세권 주변과 대중교통 등이 발달해 있는 지역을 공략하라. 요즘에는 발전이 보면 제일 많이 발전한 지역이 지하철로 보면 지하철이나 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하철이 가장 우리가 거주지로 여권을 뽑는 것은 여론조사에 의해 보면 그 시장 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지하철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순환선으로 2호선 주변, 9호선 그리고 김포에서 하남시까지 그 벨트를 이어가는 주변이고 그리고 신분당선에서 수원으로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거 또 7호선으로서 인천에서 강북을 가르고 또 앞으로 신설된 10호선 신안선이라고 하죠. 안산에서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는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지방선에서도 새로운 역세권이라든가 이름 주변에 근접해 있거나 또는 KTX 철도라든가 또는 고속버스, 항만 등으로 대중교통이 발전해 있는 곳에 주변에 투자하면 안정적이고 미래 가치가 있다. 부동산은 투자하면은 가장 그 부동산 투자에서 기본이 뭐냐면 저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제가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하는 부분들은 보면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하면 김동희 교수의 부산목 카페라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어떤 강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가 될 겁니다. 설명이 되고 또 오늘은 이제 김동희 교수가 알려주는 이제 경매 초보 탈출 이야기하고 방송 채널은 부동산 체험 TV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책을 이제 뭐 경매나 공매책, 부동산 책을 제가 책을 27권을 쓴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경매 갖고 강의하는 거는 경매 투자의 정석 그리고 경매 핵심 강의 노트 그리고 초보자를 위해서 나는 경매로 평생 직장을 찾았다. 이 책을 쓴 바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거주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또는 투자할 때 투자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예, 그 본인이 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투자 목적인지 이런 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이 평생 거기서 거주할 것이냐, 그 목적이냐. 뭐 이렇다고 하면 뭐 이래도 우리가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있는 게 좋죠. 이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그러나 우리가 보면 단기 투자, 즉 2년 거주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것이 미래 가치가 있으려면 새로운 실수요자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현재적 가치하고 미래적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이 미래적 가치가 있으면 부동산은 현재적 가치보다 이 미래적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올려져요. 누가 부동산을 싸게 팔겠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경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현재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가 높은 데는 우리가 지하철, 그 역세권 이런 부분이 좋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은 뭐냐? 교육 여건. 부동산을 투자하는데 또 가장 하는 게 학군이죠, 학군을.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살 때야 팔 때에 책도 썼지만 교육 여건과 생활 편의성, 주거 쾌적성 등이 새로운 수요를 가져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네 번째는 남들이 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보통 남들이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에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남들이 다 노래방 하니까 다 따라서 노래방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PC방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편의점 하니까 나도 다 편의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투자 방법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과거 한 10여 년 전에 일산에 이제 아파트를 한번 이제 공매가 나왔길래 투자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1층이 나왔더라고요. 1층을 갔더니 제 절친인 이 변호사님이 변호사가 같이 따라갔는데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왜 1층을 사냐? 그래서 생각을 하지, 자네 생각이 틀렸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1층도 거래가 잘 된다. 왜 그러냐면 놀이방이라든가 또는 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생각보다 1층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1층을 공매로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고 보름 만에 팔고 나니까 그래서 자네가 이렇게 투자했구나.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층이 낮다든가 또는 그만큼 또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계동 아파트라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죠. 이런 아파트라든가 또는 역세권에 있는 다주택이라 이런 부분도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등은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 역세권 주변에 꼭 아파트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세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파트보다 항공성이 좀 떨어지지만 수익성은 높아진다. 또 빈 땅 그리고 노후화된 무화 건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주택시장에서 뭐 천덕꾸리가 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거 재개발 같은 것도 하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구분상가 건물 등이 공실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도 재건축 같은 것 또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등으로 수익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 일부 지분만 거래하다든가 또는 토지와 건물 중 건물만 매각이 된다든가 이런데 법정 이사건이 성립될 여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이런 특수물건에 투자하면 그 기대 수익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억 단위를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분이나 법정이사건이나 이런 특수물건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면 되는 거죠. 또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려면 정보 수집에 기울여야 된다. 부동산 투자는 정보는 곧 수익률과 직결된다. 특히 부동산에는 누구나가 열려있는 정보 외에 숨어있는 정보가 상당. 그런 숨어있는 정보는 첫째로 신문과 방송 등이 정보에 민감해서 신문과 정보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얻고 또 현장을 답사해서 즉 발품을 팔아서 얻는 정보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다 읽어봐 드리지 않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경매 투자의 왕도는 뭐냐? 즉 우량한 물건을 투자하는 거죠. 우량한 물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를 투자할 때 우량한 물건을 투자하는 물건인데, 그럼 우량한 물건을 제가 이제 우량한 물건을 공매로 투자하는 방법을 제가 금요일 날 이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한 물건을 우량한 공매 물건을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부동산 체험 TV에서 검색해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요같이 보면 뭐 집합 건물도 있고 일반 독립적인 건물이 있는데, 집합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처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오피스텔, 주상복합, 공장의 아파트가 있고, 일반적인 독립건물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것들이 있죠. 어쨌든 아파트는 1000세대 이상이면 대형주택이고 500세대이면 중대주택입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이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또는 주변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주변이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면 아파트가 안 올 수가 없겠죠. 제가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이제 그 주변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든가 역세권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부동산 가격이 500세대, 아파트가 500세대, 아파트가 이렇게 5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가 20년도 될 수 있고 30년 또는 이렇게 40년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 하지만 어쨌든 30년 정도 이상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재건축만 생각하지 말고 리모델링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가 이런 20년,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죠. 이런 역세권에 이런 아파트가 5억에서 6억 사이에 이런 아파트가 33에서 34평형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건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어디 있냐, 역세권이 어디 있냐. 서울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 뭐 제가 다 판단할 수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한 대로 지방에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방이 이 부동산 경기가 이 하락기에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항상 하락기가 있다면 상승 곡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기회로 해서 싸게 샀다가 이제 그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 한다 그러면 그만한 투자 수익이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쨌든 뭐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한 이렇게 보면 서울의 순환선인 2호선, 또 이렇게 이제 동서를 가로르는 신분당선, 또 이렇게 인천, 수원 또는 이제 그 강북을 가로르는 1호선, 또 이게 인천하고 하는 7호선, 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9호선, 이런 라인에 뭐 또 뭐 3호선도 있고 6호선도 있고 뭐 3호선, 6호선이 있는 분들이 또 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 막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데에다가 이러한 역세권에 30평이 34평이 5억에서 6억짜리라면 이건 미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투자해서 언제까지 가지고 있냐? 최소한 2년을 보유하면,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라면 참 좋죠. 이런 2년 있다 팔면은 연봉을 5천만 원, 1억이 오르면 2년을 1억이 오르면 1년에 5천만 원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비가 세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2억이 올랐다. 그러면 연봉을 1억을 버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영등포에 있는 그 아파트를 2개 샀는데 하나는 1억이 올랐어요. 잔금을 2018년 올해 1월 달에 31일 날 잔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1억 한 3천 올랐죠, 지금은. 그리고 제가 7월 20일 날, 한 달 전이죠. 7월 20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건 지금 6천만 원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2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2억
벌어들이려고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근데 벌써 반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뭐 부동산 투자가 뭐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게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직장이라면 부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남이 돈을 벌면 부동산 투기고 내가 돈을 벌면 어떻게 했어요? 투자죠, 투자. 투자. 내가 부동산을 사서 돈을 벌면 투자를 잘한 거죠. 남이 그 부동산을 사서 돈을 많이 벌면 투기한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와 투기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의 관점에 갔느냐 남이 생각을 갖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세권이라든가 교육 여건 좋은데 학군이 좋은데 이런 데다가 500세대 이상인데 투자하면 이제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는 그동안 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는 생활 편의시죠. 그리고 주거기 쾌적성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에 해당이 돼. 재건축 연한 30년 이상이 되고 리모델링 연한이 되면 15년 이상이니까 이 30년 된 아파트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 돈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아파트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것도 요즘에는 신축 다세대를 많이 짓기 때문에 또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단독 다가구주택 몸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다세주택도 마찬가지고요. 또 상가 건물도 이렇게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상가는 사실은 활성화될 때, 즉 세가 잘 나갈 때, 이럴 때에는 임대가 잘 될 때에는 그만한 수익성 있는 부동산은 없어요. 그러나 활성화 실패할 때, 세가 안 나가고 공실이 났을 때 그 가치는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같은 거 투자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투자 목적인지 임대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 영업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죠. 이러한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근린 상가, 중심 상가 등이 있고 이랬는데 고려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볼 때 또는 이제 근린 상가 볼 때 대로변이 좋다 또는 중심 상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공하는가? 오피스텔은 제가 보면 지인이 이제 보면 오래전에 그런 분당에서 오피스텔을 하는데 오피스텔이 아마 한 4,000세대를 오피스텔을 갖다 역세권에다가 짓더라고요. 근데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수요가 못 따라가잖아요. 공실이 많이 생기면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너 그거 왜 투자하려고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인이 하는 얘기가 아파트처럼 단지가 크고 4,000세대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투자하면 돈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뭐냐면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피스텔은 이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공실이 나온다 그러면 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농지를 경매로 투자할 때 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설명해놨고 어쨌든 이제 경매 투자의 매력과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면 경매는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이익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죠. 이 부분. 그리고 보면 경매에서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테크의 기본은 우량한 물건을 싸게 사는 거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경매 투자의 함정이 여러 가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판설해 가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투자 방향은 왜 그러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경기가 호황이면 호황대로 경기가 불황이면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면 불황인 대로 호황일 때에도 뭐 싸게 사서 높게 파니까 이만큼 양도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기가 불황이면은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 팔진 않지만 요 정도 하니까 요 정도의 양도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매나 이 공매 같은 경우는요, 불경기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 매물이 많이 나오죠. 우량한 매물. 그래서 이 매수인만 잘 찾으면 바로 단타로 단기로 해서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싸게 사서 1년 내지 1년에서 2년 보유하다 팔면 6에서 42%의 양도세 세금을 낼 수 있고, 또 이거를 2년 이상 보유하다 보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사업자로 해서 매입하면, 법인 사업자로 매입하면 법인세와 같이 세율을 낮은 거로 할 수가 있는 거죠. 2억 이하까지는 10%의 그 양도세를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투자 방향을 그래 경매에 대한 함정이 많다는데 뭐냐? 경매 함정이 많죠. 간단하게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경매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등기부에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거죠. 그 말소 기준의 기준은 이제 근저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압류, 그리고 담보가 등기, 그리고 집합건물 전세권자가 있어요. 아파트 같은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가 본인이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배당력으로 권리신고는 배당력으로 안 했다 하면 이 사람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당력으로 했다든가 또는 본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입니다. 강제 경매 기입 등기가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 등기, 집합건물 전세권, 강제 경매들. 이러한 말소 기준 권리도 먼저 등기되어 있는 권리가 있다면, 채권은 먼저 권리가 뭐냐면, 특히 임차인이 그 선순위 임차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가등기도 있을 수 있고, 가처분, 뭐 또는 이런 지상권, 이런 지상권 등이 있을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수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 데에서 또는 이게 전세권 등기된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권리 분석을 잘 확인 안 하고 낙찰 받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인수하게 되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경매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 이런 거 없는 것이 90%입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